아침 공복에 꼭 챙기면 좋은 식사와 습관, 그리고 고지혈증과 중년 뱃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실천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시작해보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모아보니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결국 몸이 변할 때 큰 감동을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정성 들여 지식을 공유해주신 전문가의 말씀도 있었고 또 직접 실천해보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짚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고 정오에 첫 끼로 단백질 쉐이크를 드신 뒤 오후 3시쯤 또 단백질 쉐이크를 하나 더 드시고 저녁 7시에는 양배추나 두부, 계란찜을 곁들여 한 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흘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도 붓기가 빠지고 몸무게가 3kg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후에 캠핑 가서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음껏 즐기셨다가 2kg이 다시 늘었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작은 실패와 재도전을 반복하면서 결국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다고 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가 권하는 4주 다이어트 플랜, 그리고 갱년기 다이어트, 나아가 고지혈증 개선까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바쁘신 분들은 44분 30초부터 시작하는 4주 플랜, 혹은 1시간 27분 51초쯤에 나오는 갱년기 다이어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차근차근 전부 들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4주 프로그램의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꽤나 유명한 전문가분이 오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방법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면서 2달 만에 10kg 이상 감량에 성공하셨다고도 합니다. 저도 직접 다양한 체험담을 접해보니 정말로 효과가 있더군요. 그럼 주차별로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첫째 주차입니다. 처음 3일 정도는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4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면서 다른 군것질이나 불필요한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4일째부터는 단백질 쉐이크 3번과 한 끼 일반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때 일반식이라고 해도 고품질 단백질, 채소를 꼭 챙기시고 밀가루나 설탕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가급적 피하시길 바랍니다. 과일 중에서도 당도가 높은 것들은 줄이고 싶다면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둘째 주차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2번으로 줄이고 2끼는 일반식을 드시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는 주에 한 번씩 24시간 단식을 도전해보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하루는 온전히 공복으로 보내면서 몸을 리셋하고 나머지 날들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되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드시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저녁 7시까지 완전 공복을 유지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24시간 단식이 부담스러우시면 16시간 공복만 먼저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춰서 조절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주차입니다. 이때도 단백질 쉐이크 하루 2번, 2끼 일반식이 기본인데요.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24시간 단식을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틀 중에 하루만 공복 시간을 확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떤 분은 달걀, 두부, 양배추, 과일 중에서는 당도가 낮은 방울토마토나 베리류 등을 활용해서 조금 더 기분 좋게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밀가루와 설탕만큼은 확실히 줄이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주차. 이제 일반식 2끼와 단백질 쉐이크 2끼를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반식이라 해도 당질이나 정제탄수화물을 무제한으로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제한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크고 요요현상이 오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강한 한식, 예를 들어 밥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탄수화물 원을 조금 드시되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는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두유, 콩류 등을 활용하시면 되겠지요. 4주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 이미 몸의 변화를 뚜렷하게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늘어났던 뱃살이 슬슬 빠지면서 체중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주위 분들이 얼굴 살이 좀 빠진 것 같네라고 말씀해주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시죠. 어떤 분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고지혈증 지표가 크게 개선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아주 열심히 하시고 5kg 이상 감량에 성공하셨지만 휴가를 다녀온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셨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담하지 말고 조금씩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16시간 공복을 꾸준히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아침 공복을 활용할 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더하면 체지방 연소에도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살짝 물이나 차만 마시고 2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신 뒤 정오께 첫 식사를 하시면 공복 시간이 연장되면서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연소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갱년기 다이어트 관련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살이 쉽게 찌고 한번 찐 살은 잘 빠지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이 없다거나 예전에는 식단 조절만 조금 하면 빠졌는데 이제는 아예 변화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갱년기에도 몸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충분히 감량이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실제로 갱년기 시기에 단백질 쉐이크와 규칙적인 식단 관리, 주에 한두 번의 간헐적 단식, 그리고 저녁 늦은 식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히 식사 후에 3시간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엄격히 지키셨고 일반식 후 최소 20분은 걷는다라는 원칙을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생활 습관이 혈액순환과 숙면에 큰 도움을 주면서 결국 살이 찌지 않는 몸 상태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단백질 쉐이크와 일반식의 균형입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오래 마셔도 되나요?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죠. 오래 드셔도 괜찮지만 너무 장기간 쉐이크만 고집하면 식생활 자체가 편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국 균형 잡힌 식사가 목표라고 입을 모읍니다. 4주 동안 집중적으로 쉐이크를 활용해 체중 감량과 식습관 교정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서서히 전환하길 권장합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만들어야 요요를 막고 장기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미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로 시작하셨다가 식단과 운동으로 개선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 혈액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급격히 좋아졌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말도 못할 정도로 심했던 지방간이 현저히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이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갑자기 모든 식단을 끊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살을 빼려 하면 금방 지치기 쉽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면서 천천히 하지만 끈질기게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이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였습니다. 어떤 분은 단식 날에는 유산소 운동이 더 좋고 단식이 아닌 날에는 근육 운동이 좋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단식 중에는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달리기 혹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단식이 아닌 날에는 근섬유를 자극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결국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배분하면서 스케줄을 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숨이 차오르는 정도의 운동을 주에 5일 이상 해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본인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언급해주신 재료들을 말씀드리면 두부, 달걀, 견과류, 양배추, 오이, 방울토마토, 순살치킨, 수육, 고구마, 감자, 베리류, 양파, 콩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지방을 조금씩 활용하시면 포만감이 커지면서 식사량을 조절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류를 섞어 드시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술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지방간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당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듣고 실천해도 술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가까이 줄었다고도 하더군요. 그래도 술을 전혀 못 끊겠다면 주에 하루만 적은 양으로 마시고 그 다음 날은 간헐적 단식으로 좀 더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최대한 술자리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늘리되 적절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며 신체 활동을 늘리고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종합해보면 거의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사실 다이어트에는 왕도나 비법이라 할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꾸준한 실천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동영상이 너무 길다며 그냥 핵심만 말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 방송도 길게 여러 사례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해 속도나 몸 상태가 다르다 보니 조금은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헷갈리지 않고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벌써 지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잠시 물 한 모금 드시고 자리를 살짝 옮겨서 기지개도 쭉 펴보세요. 몸이 굳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살짝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4주 플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첫째 주차에 단백질 쉐이크 위주로 시작해서 둘째 주차에는 쉐이크 하루 2번과 일반식 2끼,
그리고 주 1회 24시간 단식. 셋째, 주차에는 쉐이크 하루 2번과 일반식 2끼. 주 2회 24시간 단식 혹은 공복 연장. 넷째, 주차에는 일반식 2끼와 쉐이크 2끼를 섞어가며 천천히 밥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활용.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시작하면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모든 과정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씩 지켜나가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분은 책을 사서 읽으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책이든 영상이든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나중에는 이론과 실천이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강의가 길다는 지적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길게 들어야 자신이 놓치고 있던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다이어트 지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시간 되실 때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거나 궁금했던 부분은 되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완경 이후에 혈압도 오르고 복부 비만도 심해졌지만 결국 식단 조절과 근력 운동으로 모두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유방 초음파 결과까지 깨끗해져서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쭤보니 역시나 식생활과 운동 그리고 숙면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결합되니 몸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감소증이 쉽게 오고 그러다 보니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체중이 늘어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이때 근육 운동이 꼭 필요하고 또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가령 아침 공복 운동을 하신 뒤 첫 끼에는 단백질 쉐이크나 달걀, 두부, 콩류를 충분히 드셔주는 식으로 관리하시면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을 잘 활용해서 간헐적 단식을 도전해보세요. 그러면서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밸런스 식사를 하되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술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잠을 제때 주무시고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걸으세요. 뻔한 말 같지만 해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댓글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것 같아요라고 눈물 젖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결국 제대로 실천해서 뱃살뿐 아니라 고지혈증 지표까지 개선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쯤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미 아침 공복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점심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끝난 뒤에라도 걷기나 스트레칭 혹은 간단한 맨몸 운동 같은 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반찬 만들면서도 이 방송을 반복해서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공부를 병행하시는 거지요. 결국 건강을 지키는 건 본인이 실천해야 가능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너무 길다는 말씀도 많았는데 사실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다가 지치면 속도를 조절하시거나 하루에 일정 시간만 들으셔도 됩니다. 대신 다 듣고 나면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더 구체적인 감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말씀대로 했더니 약을 끊을 정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라거나 뱃살 빠지니 허리 통증까지 줄었습니다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요약해드리자면 고지혈증과 중년 뱃살이 고민이라면 첫째, 아침 공복 활용 또는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식사 패턴 조절. 둘째,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탄수화물을 적당히 줄이고 밀가루와 설탕, 과한 기름기를 피하기. 셋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근육을 기르고 음식 섭취 후에는 최소 20분 걷기. 넷째, 4주 플랜을 통해 점진적으로 식단 패턴을 변화시키기. 다섯째,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말고 일상의 즐거움을 유지하며 조금씩 이어가기. 이렇게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